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방송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젯밤 지나면서 오늘 회자되는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저는 유시민 씨가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돌이켜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그 국면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유시민 씨를 둘러싼 그 캐캐묵은 스캔들이 터져나온 시점부터를 돌이켜보게 되면서 추리소설을 쓰게 되더라고요. 왜 가만히 있다가 TV에 나갔을까? 제가 이제 연예인병 있다고 막 뭐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너 나가서 그딴 소리 떠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노회찬처럼 자살시켜버리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추리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착하게 죄짓지 않고 살고 엮일 것 같으면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아컴스 레이저인가요? 복잡한 상황을 그냥 면도날로 뚝 끊어내 버리듯이 그냥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난 그렇게 못해.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그냥 편하게 살면 단순할수록 편하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일 텐데 이분은 너무 어려서부터 명망세를 타고 너무 어려서부터 전 국민 앞에 노출돼 있으면서 또 머리가 좋으니까 잔머리를 많이 굴렸겠죠. 그러면서 요 정도를 하면 괜찮겠지, 요 정도를 하면 괜찮겠지 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의 후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이분 표정이 갈수록 너무 안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진짜 이상한 표정을 봤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그 노무현 재단과 관계돼가지고 무슨 토론회 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심재철한테 뭐 도찐 개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심재철한테 그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그러니까 김대중 내란 음모죄로 엮여진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쓴 자기 말로 두들겨 맞지 않았다는 그 자술서인지 진술서인지 두들겨 맞지 않기 위해서 마구 썼다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김대중 내란 음모죄로 엮어버리고 본인은 풀려났죠. 그 스캔들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무슨 그 토론회인지 뭔지를 하면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매스컴을 탈 때 인사말을 간단하게 하면서 그때 이제 이해찬 당대표도 거기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는데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화면에 비친 얼굴에서 왼쪽 입술이 위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때는 왜 저렇게 표정이 저렇게까지 추해지지? 참 이상하다. 왜 저러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또 눈물이 납니다. 유시민 씨를 위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울컥해집니다. 좀 돌이켜 보면요. 결국은 저는 이제 입에 거품을 물고 옛날 그 꼴 같지도 않았던 민주화 운동 이거가 잘한 일이다라는 식의
그 멘탈을 젊은 세대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니들이 잘한 게 뭐가 있냐고. 50대 중후반 이후, 그러니까 50대 초중반부터죠. 뭐 임종석이란 애들 다 들어가니까요. 운동권 니네 잘한 게 뭐가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렀었는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알릴레오에서 유승민을 띄운 거가 오늘 또 포털에 도배가 됐더라고요. 양비론으로 끌고 가는 거죠. 기득권 최후의 전면전, 적폐 100년 최후의 전면전. 그러니까 나경원이 앞에서 설치고 다 말아먹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린 쟤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성 언론과 박지원이 도와 나서고, 그러면서 특히 이 썩어 빠진 뭐 KBS, MBC 다 할 거 없습니다. 시사 프로 몇 개 갖고 시사 프로 보는 사람만 보고 시청률 3, 4%뭐 많아봤자 5%인데 그거를 뭐 바쁜 분들이 보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보십니까? 일반 유권자들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KBS, MBC 저는 절대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악하죠. 거짓말을 반만 하고 있으니까요. 다 해서 양비론으로, 그러니까 민주당도 잘못했고 한나라당도 잘못했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그 속에서 이념 논쟁에 있어서, 그 쓰레기 같은 이념 논쟁에 있어서 87세대 민주화 세대 반독재 세대라고 불리는 니들도 하나 잘한 거 없다 라는 근거 있는 기득권 적폐 세력의 반론을 불을 붙여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용당한 거죠. 거기 이용당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의 추리소설이지만 이 사람은 활용당하고 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해찬 당대표가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 저는 관련이 글쎄요. 이해찬 당대표까지 그렇게 활용당하고 이런 분위기에 불을 지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떤 진정성, 이제 이해찬 당대표야말로 정계 은퇴를 선언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정리를 하겠다. 반드시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하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진정임을 저는 믿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작년 당대표 되면서 줄타기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휘둘렸다면, 청와대가 이해찬이 휘둘렀던 작년에 8월 이후에 전국에서 이재명 죽이기까지 합쳐가지고 난리를 쳤던 이낙연, 임종석과 함께 휘두르고 청와대 해킹까지 했던 그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렸다면, 원하지 않았어도 글로벌 엘리트들과 매국노 기득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지사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겨냈잖아요.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 아마 진짜 멍청하고 답답하다라고 생각했다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해찬 당대표의 진정성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새롭게 벌어지는 것 속에서 항상 우리는 그랬죠. 지금 너무 마구마구 흘러가고 있는데, 진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데 이렇게까지
나배경원하고 황교안이 걔 죽을 쓰고 난리를 쳤는데도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의 오늘부로 또 우리 국민의 앞날 향후가 이렇게까지도 아직도 불투명해 보일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추악한 이념전쟁의 끄트머리 우리 한반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유시민 씨입니다. 자기가 잘못 살아서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불쌍합니다. 저들은 끝까지 놔주지 않으니까요. 정말 결정적인 위협이 되면 죽여버리죠. 누가 죽었죠? 2018년 7월 23일 날 이 사람의 피눈물을 뽑아내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음 순서는 너다라는 협박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 KBS, MBC까지 거들어 나서는 적폐들의 앞잡이, 돈의 놀이개가 된 기성 언론들이 그리고 잘났다는 진보 전문가들이 들러리를 서주는 양비론, 니들이 반 잘못했고 우리도 반 잘못했는데 반 잘했으니까 우리가 가져갈 거야. 권력을 다시 가져갈 거야. 라는 여기에 너무 전면에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불쌍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출구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출구 전략은 뭘까요? 저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국면을 또다시 돌파해 나가면서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저의 추리소설 속에서처럼 만에 하나 만만분의 하나 유시민 씨가 너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여버려겠어 라는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아니면 너와 드루킹의 관계를 다 불어버리겠어.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모략과 그동안의 기득권의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던 그 일당들의 모략과 술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죽여버리겠어. 혹은 네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겠어. 이런 종류의 협박을 당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소설 속에서는요. 이분을 구하는 건 이분을 구할 길, 이분의 출구 전략까지도 저는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이분도 안 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더 이상 뭘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기들이 진보라고 믿는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글로벌 엘리트 네오콘들 CIA라고 일컬어지고 오바마 힐러리가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 전 세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이 일당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무지해야 하는가. 여기가 글로벌 엘리트들이 최하 200년 이상 프랑스 혁명 이후로부터 벌여놓은 이념전쟁, 그 쓰잘데기 없는 극자와 극우를 휘두르는 그 이념전쟁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뉴라이트, 그러니까 개독들이 대거 동원되고, 뉴라이트에는 옛날 주사파만 있는 게 아니죠. 일본에 제가 지난번에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렸었는데 제특회죠. 그 극우 혐한 운동 벌이고 있는 그 제특회를 본따서 만들어 놓은 일베. 그 일베는 지금은 워마드 이렇게 되는 거죠. 워마드만 있나요? 그 복면 쓰고 이상한 행동대원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여론 조작을 해대는 그 에스더라는 기독교 이쪽으로 들어간 그 개독의 돈은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득권, 삼성, 뭐 모든 세력이 다 짬뽕이 된 그런 개독들의 돈과, 그리고 일본의 돈, 소로스의 돈도 들어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서 만들어내는 그 여론조사 공장, 거기 뭐죠? 그러니까 모든 그 사이비 여론조사의 바탕이 되는 거기요. 그거 누가 먼저 시작했죠? 제일 먼저 변희재가 시작했잖아요. 변희재는 감옥 가 있고, 훨씬 더 고도의 수법으로 물려받은 걔네들이 판을 치고 있죠. 이렇게 결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법륜 홍석현 등등이 가세한 뉴라이트 그 세력이 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무 잘하면서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러면서 그 말 따먹기를 하고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조심을 스스로 하고 김어준 같은 낙곰수 팀들을 황색 언론이라고 비웃고, 그 끝에서 뉴스타파까지도 동원되지 않습니까? 김어준을 저격하는데요. 음모론이라 그러면서 그 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면서 스스로 무식하게 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죠. 2016년, 이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푸틴의 양다리 걸치기. 그러니까 속으로는 알고 봤더니 2016년 선거 국면에서 힐러리를 도왔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다스예라는 그 문서도 러시아하고 내통해가지고 만든 거였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힐러리의 대선을 도우면서 겉으로는 오바마 힐러리가 트럼프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고 지랄 발광을 해서 그 뮬러 특검까지 갔던 겁니다. 줄타기 양다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로 바뀌었는데도 계속이요. 그러면서 중동하고 남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냐? 아닙니다. 이 사람은 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또라이고 정치인, 글쎄요, 지금까지의 이 전 세계 질서를 쥐고 흔들던 그런 이른바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과는 태생과 색깔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얘네는 20년 이상 거기 있었고, 이미 그 판 안에 있었고, 뭐 시진핑도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찬가지고요. 그런 글로벌 엘리트들의 극자와 극우를 설정하고 줄타기 양다리를 지들끼리 하면서 사바사바하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연장되고 있는 문제가 중동 문제, 남미 문제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 다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항상 나오잖아요. 제가 도표 그리면서 말씀드렸던 거기에서요. 그리고 쿠바하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있었던 뭐 살바도르 그러니까 남미의 뭐 사회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인간들, 그다음에 오바마, 힐러리, 뭐 키신저 이딴 걸로 대변되는 그 미국의 글로벌 엘리트들, 겉으로는 안티 소셜리즘을 부르짖으면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속으로는 물 밑에서는 소셜리즘을 천명하는 독재자들, 꼭두각시 정부들을 남미에서 밀어줬던 인간들, 그러니까 다 한꺼번입니다. 한반도는 왜 여기서 상대적으로 지금 자유로울까요?
트럼프와 더불어서 우리 남한의 대통령이 문재인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나와도 시리아고 뭐 베네수엘라고 이란이고 뭐 참 힘이 드는데 한반도 문제는 왜 해결이 되는가? 독재자가 아니고 괴뢰 정부, 수구 정부가 아닌 우리 국가를 우리 국민, 우리 한반도를 진짜로 생각하는 진짜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나 시진핑 이런 애들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한테 살살 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트럼프에게 볼턴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드렸었죠. 제가 까만 옷을 입은 이유가 뭐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이유가 있어서 입은 저의 까만 옷을 갑자기 봐가지고 또 울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트럼프는 볼턴을 왜 쓰냐 하면요. 자기의 생각에 반대하는 그 글로벌 매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조지 소로스, 뭐 몽땅 다 민주당 전부 답니다. 한반도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지 않죠, 절대로. 걔네들 아가리를 닥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무식한 매파 아는 거라고는 그 선제 타격하고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라는 거는 남의 나라 대통령을 죽여버리는 거죠. 드론으로 쏴 갈기든 뭐 어쩌든 벌집을 만들든 그딴 거밖에 모르는 애를 딱 내세워 놓으면 그러면 글로벌 매파들이 어쩌고저쩌고 딴소리를 못하기 때문에요. 최선희는요. 제가 남북미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을 때 뒤가 끊어져가지고 말끔하게 자세하게 마무리를 못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때 글로 남겨드렸던 게 아마도 김정은은 북한 내의 강경파를 내세워서 북미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뭐 저길 쐈죠. 또 그 뭐라 그러죠? 그 발사물 아닌데 아무튼 그거요. 미사일은 아니고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어떤 그 유도체 뭐 이렇게 유도체 거기에 해당하는 뭐 장사포 그런 거를 쐈잖아요. 그걸 보고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왜 앞세우냐면 강경파들이 전면에 나서서 왜냐하면 절대 믿지 못하거든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글쎄요. 북한은 촌스럽죠. 외교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해왔고 남한 정부가 식민지 괴뢰 정부로 내게 달리고 있을 그때에는 북한의 외교적인 전략 전술이 특히 소련하고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빛났었죠. 독립된 자주성을 잃지 않고요. 근데 요즘 제가 보는 거는 좀 느끼는 거는 이 글로벌 엘리트들 글로벌 매파 이 글로벌 파쇼 세력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의 사이에서의 역학관계 이런 것들에서 조금 뒤지는 면들이 있어 보이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마음 아프게 느껴지는 건 70년 동안 고립돼서 이 화려찬란한 이 더러운 이 자본주의 각 나라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술수 이런 것들 그 외교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거에 시각에서 봤을 땐 참 촌스러운 그런 면도 있어 보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보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욕이 막 나오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 진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북한은 왜 저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도 그래도 미국이 정말로 비핵화 문제를 진짜로 우리의 체제를 보장해 주면서 정말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고 카다피처럼 후세인처럼 쏴 죽이지 않고 우리의 기본권과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정말 보장해 줄까? 우리가 핵을 완전히 다 없애도 정말 그걸 보장해 줄까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강경파들이 나서서 그걸 스스로 확인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그것이 북한 내부의 강경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육자회담 같은 얘기들도 다 강경파 쪽에서 나왔겠죠. 싸움을 해결하는데 당사자들하고 중재자 한 명, 이게 제일 말끔합니다. 의쟁이 뜨쟁이 다 끼면 각자의 의견이 아무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 없어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생기는 거 더럽게 많은, 여기 일본은 적어놓지도 않았는데요. 다 끼는 무슨 육자회담을 합니까? 미쳤습니까? 어느 세월의 문제가 해결되겨. 그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북한 강경파들의 이런 움직임을 김정은 위원장이 묵인해주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를 트럼프도 제발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싶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북한의 강경파들이 안심을 해서 협상의 전면에 모든 카드를 다 들고 나와서 솔직하게 진짜 협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그게 북한이 지금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이른바 진보라는 전문가들과 관계돼서는 얘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우리나라의 진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라는 좀 시건방진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2016년 그날이 11월 8일이었습니다. 11월 8일, 우리나라 날짜로 11월 9일이었을 것 같네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JTBC에서 그때 한참 박근혜 탄핵 국면이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당선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100분 토론인지 긴급 토론인지 끝장 토론인지 그게 벌어졌는데 사회는 어떤 여성 아나운서가 보셨고요. 패널이 유시민, 그리고 지금 대통령 특보 안보 담당, 외교안보 담당 특보인데 별로 만나시는 표시가 안 나죠? 우리 대통령님이 문정인 씨라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전직 주미대사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출연하셨었습니다, 그때. 근데 전직 주미대사 그분은 제가 처음 뵙는 분이고 너무 속상한 게 성함을 외워놓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그 구닥다리 그 미제 제국주의론에 맞춰가지고 책 읽은 것 같고 무슨 트럼프의 티읕자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부동산 또라이 그것밖에 모르고 막 떠드는데, 그래서 이제 꾹꾹 참으면서 듣는데 이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문정인 씨도 수준이 똑같더라고요. 정말 놀랐었습니다. 뭐 경천 동지할 일이라는 식으로 이러면서 막 헛소리 주워섬기, 완전 그 오바마 힐러리가 빙의한 것처럼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런 사람이 전문가냐? 골 때린다, 너무한다, 수준이 왜 저러냐 이러면서 봤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심했던 건 뭐냐면 그 전직 주미대사라는 분은 매우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더군요. 트럼프가 등극하고 부상하는 이유를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만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특히 2016년 기준으로 특히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부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역행, 민주주의가 거꾸로 돌아가는 이것이 너무 심하게 벌어졌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진단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진짜 전문가들 정말 그 행정 담당자들 중에 애국자의 정말 진짜 전문가들이 저렇게 계시는구나. 다행이다. 라고 크게 안심을 했었고요. 또 하나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트럼프는 이미 그러니까 링컨이 연설을 했던 도시로 유명한 게티스버그에 가서 자기 후보 때 그러니까 취임 후 100일 플랜을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때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게티스버그 연설을 그러니까 유시민하고 그 문정인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트럼프가 무슨 무식쟁이 또라이고 미국 국민들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시즘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학력이 낮고 그리고 가난한 이런 쪽에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다고 큰일 났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분은 이 전직 주미대사 그분은 그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 패권주의로부터 그 패권주의에서 주도권을 점하겠다라는 이것을 내려놓겠다라는 신호탄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안심이 됐었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것의 요지가 뭐냐 하면요. 어제 다스베이더를 보면서도 속상했었는데 아마 김어준 총수가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 그 경상도 사투리 쓰는 한동대 교수라고 남북미 관계 전문가로 자주 차출되는 그 양반은 그러니까 트럼프 보고 지난번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 순간에 자기 진짜 지 꼴리는 대로 하는 또라이다라고 그러더니 어제는 또 인종차별주의자라 그러더라고요. 그 인종차별주의자고 거의 파시스트 같은 이런 인간이 그러니까 도란프가 뭐 이런 데서는 진짜 무식하게 그러니까 완전 지 꼴리는 대로 하면서 한반도에 대해서만큼은 왜 안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모든 거를 이제 오바마에 대한 시기 질투 뭐 이것의 관점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한 게 우리나라의 자칭 진보라는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왜 저렇게 무식한가? 왜 저렇게 무식할까? 그러니까 100번 양보를 해줘서 요새는 활자로 되는 뭐 NYT, 워싱턴 포스트, 뭐 CNN 이런 데서 활자로 쓴 기사들이 90% 이상이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가?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살다가 저처럼 뭐 운이 좋아서일까요? 기회가 닿아서일까요? 그 말로 떠드는 진짜 뉴스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뉴스 보도, 그러니까 말로 하는 방송 보도를 알아듣지를 못해서 저 정도로 무식한 건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또 하나가 아무튼 그 지식인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했죠. 소크라테스 말고 무슨 그러니까 그리스 그쪽에서 진짜 대접을 받을 학파는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플라똥이 키워주는 소크라테스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너 자신 알라. 그건 뭐냐면 너 자신이 뭐를 모르는지를 알라라는 뜻이라잖아요. 지네가 뭘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과 자신감에 차가지고 진짜 아무 말이나 막 떠듭니다.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자의 파시스트라고요? 와, 정말 쪽팔린 줄 아십시오. 그건 무식하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첫 번째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로서니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이거든요. 미국 인구 3억 2천 중에서 트럼프를 선택한 거기도 뭐 49대 51 구도니까요. 만약에 51%가 트럼프를 선택해서 당선이 됐다고 치면 미국의 유권자들의 51%가 다 무식쟁이 또라이 등신으로 보입니까? 자칭 진보 전문가분들? 어? 그런 거예요. 그 다스베이다에 나오는 저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름을 잘 외우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습관이 있어서 근데 얼굴이 또렷이 생각이 나서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요. 정말 shame on you. 쪽팔린 줄 아십시오. 도대체가 창피한 줄을 모르고 아무 말이나 막 떠들고 돌아다닙니까? TV에 나와가지고. 선거 때 2차 토론 때부터 이미 백인 대졸자들의 트럼프 지지율이 그러니까 대졸자들의 트럼프 지지율이 힐러리 지지율보다 더 높았었습니다. 그거를 CNN에서 2차 토론, TV 토론하고 난 다음에 앵커가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 걸 보고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 와, 저 사람 해고당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해고는 안 당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식하게 된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고 정신을 좀 차리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로 오바마는 말만 뻔질하게 했지 한 건 별로 없다. 이 정도밖에 얘기하지 못하시는 진짜 전문가, 진짜 뭔가를 알고 계시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날을 기다려 보고요. 최소한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탑다운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들보다도 더 아는 게 없어 보이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나 이명박처럼 보입니까? 좀 조용히 하든가 최소한요. 예?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보탬이 안 됩니다. 무슨 육자 회담을 얘기를 하질 않나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제가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얘기했던 다시 지금의 양비론이 올라오는 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 아까 얘기했죠. 이 매국노들입니다. 그러니까 매국 나라를 팔아먹겠다라는 입장보다는 돈 있는 것들한테 들러붙어 가지고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면피하면서 내미는 왜 그렇게 저널리즘 제인가 거기에 껌뻑 죽어 넘어가죠? 저는 재수 없어가지고 보기 싫던데. 그런 KBS나 그래도 MBC는 그래도 좀 낫죠. 스트레이트가 그나마 낫죠. 그리고 PD 수첩 이런 거 아무튼 그런 시사 프로 몇 개 해준다고 김용민 용디 전도사님 너무 MBC KBS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닌가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그 다음에 이 사람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에도 연관이 돼 있다는 지금 현재 여권의 실세. 이건 누군지 이름 좀 빨리 누가 까십시오. 이거 전해철 김진표 말고 또 있나요? 포스코 에서 이명박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포스코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렇게 해서 포스코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적, 경제 성과가 너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먹칠을 하려고 한다는 근데 경제 문제 잘 못하고 있다고 기성 언론이 너무너무 떠들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다 바빠서 그렇습니다. 바빠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들 수준을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민들 수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믿는 것도 죄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 기성 언론들이
너무나 경제가 어쩌다 저쩌다라는 나배경원 토착외구 이 기득권 1% 기득권들의 나팔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해줬으면 우리 대통령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30%가 안 됩니까? 그거에 일조하고 있는 이 여권의 실세가 누구냐고요? 아는 사람들 좀 빨리 불라고요. 포스코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전해철 김진표, 또 누구요? 임종석 연관이 돼 있을 것 같고요. 다 빨리빨리 불라고요. 그리고 윤총경, 경찰 중에 최고 실세가 관련이 돼 있어서 버닝썬이 진도가 안 나간다. 이거는 김부겸 전 장관까지도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쥐고 흔들고 있는 여권 실세를 털게 만들어줘야죠. 예? 빨리 부십시오. 빨리 불기 시작해야죠. 저는 지금 이렇게 양비론을 띄우면서 유시민이 유승민 띄우고 그러고 운동권의 욕 처먹을 일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또 다시 불을 지피면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옛날 독재타도 김대중의 뿌리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이랬던 거에 맞춰서 그러면 니네가 잘못한 거 있잖아. 그러면은 니들 짜져. 그래서 우리는 유승민을 중심으로 아니면은 어쨌든지 간에 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 띄워주는 이런 분위기요. 정의당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재벌 개혁과 공수처 개혁 이런 문제들이 전면에 나서게 됐을 때 가장 위험한 세력은 정의당이 될 것이다 라고 머리 긴 김갑수 씨가 얘기하시는 거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아, 저분도 정말 깊이 보시는구나 이러면서요. 저는 이해찬 당대표께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싶고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유시민 씨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200만 권리당원들이 힘을 내서 지금 현재 기득권이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양비론 국면 거기에 봉사하는 언론 이것으로부터 또 이기면서 탈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민 씨가 용디 전도사가 자꾸만 기성 언론을 너무 믿어주는 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데 기성 언론에 걸쳐 있으면서도 절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여기 있죠. 여기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이상호 기자님은 정치권의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정말 원칙만 주고 가는 독구다이 스타일이라서 여기 이름을 안 적어놨는데요. 여기 우리를 도와주실 진짜 세력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 고비일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있는 고비일지 모르겠는데 또 한 고비를 함께 힘 합쳐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유시민 씨 힘내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버티고 견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그리고 유시민 씨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